문제는 타이밍. 이제 우리가 셀 차례다. 셀 타이밍을 알려주는 유안타 T레이더. 잘 파는 게 투자다. 유안타증권. 안녕하십니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에서 인터넷 게임을 담당하고 있는 이창영입니다. 저희 유안타 리서치센터가 이번에 ESG라는 이제 주제를 기준으로 해서 처음으로 이제 기업 분석 자료를 냈습니다. ESG를 주제로 한 기업 분석 자료. 최근에 이제 아시겠지만 많은 공모 펀드들이 이제 자금이 빠져나갑니다. 이제 개인 주식 비중이 늘어나면서 이게 비단 국내만의 현상은 아니고 전 세계적인 현상인데, 근데 유독 자금이 흘러 들어오는 곳이 ESG 펀드입니다. ESG 관련된 ETF라든지 세계 가장 큰 펀드 운용사인 블랙락도 그렇고, 국내 가장 큰 주식 운용사인 국민연금도 그렇고, 앞으로 ESG의 환경, 그리고 사회적 책임, 그리고 지배구조에 소홀한 기업들은 이제 더 이상 우리 주식 투자 대상에 제외시키겠다. 이런 이제 발표들을 하면서 ESG가 이제 굉장히 주식시장에서 이제 각광을 받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ESG를 기준으로 이제 기업 분석을 하려다 보니까 이게 객관적인 비교 가능한 데이터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 사업 보고서나 이제 공시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기업에 대한 데이터를 참조를 하고 그거를 이제 다른 기업과 비교를 하는데, ESG 관련된 데이터는 기업마다 좀 공시되는 범위가 좀 다르고, 업종마다 또 이 기준이 다르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생각해서 이거를 좀 그냥 기업마다 좀 업종마다 이제 특성이 있으니까 거기에 맞는 어떤 ESG의 주제를 가지고 한번 좀 접근을 해보자. 그리고 ESG의 어떤 스코어링을 해가지고 이렇게 랭킹을 해도 실제로 그게 큰 의미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상위 기업에 있다고 해서 그 기업을 이렇게 포트에 이렇게 담기에는 시가총액 비중이라든지 그 기업의 어떤 성장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좀 제약 요건이 있기 때문에 그 섹터에서 애널리스트가 가장 이제 선호하는, 그리고 가장 ESG를 열심히 하고 있는, 가장 ESG를 잘하고 있는 대표 기업들을 한번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저희 인터넷 게임 업종에서는 네이버를 뽑아봤고요. 네이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성장률이 12.7%였는데 2020년은 거기에 거의 2배 가까운 21.8%로 성장률이 급증을 했습니다. 급증의 이유는 커머스 테크핀. 그러니까 이제 이게 19년 대비 20년의 매출액 증가 절대 금액이거든요. 다른 검색 광고, 디스플레이 광고, 콘텐츠, 클라우드의 압도적인 이 나머지를 다 합한 것만큼 이쪽 부분에서 월등하게 성장을 했기 때문에 2020년 성장률이 높았고요. 원래 네이버는 이 검색 광고가 성장을 하면서 그동안에 성장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이 성장의 축이 이 커머스, 테크핀은 이제 네이버 페이, 결제 수수료를 매출로 인식하는데 그거를 인식하면 됩니다. 그 부분의 어떤 급격한 성장으로 전체 성장을 좀 이끌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네이버 쇼핑 성장, 네이버 테크핀 성장을 가만히 자세히 뜯어보면 그 안에 매출의 60%는 스마트 스토어라는 거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스마트 스토어는 또 뭐냐면, 최근에 이 코로나로 인해서 중소상인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까? 당장 저도 집 앞에 이렇게 나가보면 어제 열렸던 집이 문을 닫아 있고, 회사 근처에 저녁 식사하러 나가보면 지난주까지 열려있던 집이 문을 닫아 있고, 이 중소상인들이 굉장히 폐업률이 지금 높아지고 있는데, 이분들이 폐업을 하고 어디를 가셨나 했더니 다 스마트 스토어, 그러니까 네이버에서 무료로 온라인 창업을 해주는 스토어를 스마트 스토어라고 하거든요. 여기에서의 거래액이 여기서 이제 급증이 되니까 네이버 쇼핑이 급증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네이버 쇼핑은 매출이 상품을 팔면 상품 판매 수수료, 그리고 결제를 하면 네이버 페이 결제 수수료, 거기서 나오는 매출 비중과, 그리고 또 이제 네이버에 광고를 하는 광고 매출, 그 세 가지로 크게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네이버 쇼핑의 60%를 차지하는 이 중소상인의
스마트 스토어가 전년 대비 거래액이 69%가 성장을 해서 이 중소상인이 성장을 해야 네이버가 성장을 할 수 있는 이런 이제 등식이 좀 만들어진 겁니다. 그 스마트 스토어의 개수도 2020년 4분기에만 전년 동기 대비 40%가 증가해서 현재 41만 개의 온라인 그 창업 스토어가 지금 네이버 안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이렇게 꾸준히 오프라인에서 어려우신 분들이 온라인에서 새로운 어떤 생계 터전을 만들고 있는, 그래서 그분들은 이 어려움을 네이버의 쇼핑 안에서 새로운 어떤 기회를 찾아가시는 거고, 네이버는 그분들이 여기서 이렇게 발전하고 성장하면서 거기에 따른 성장을 네이버가 같이 공유하고 있는 상생 경제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그 네이버가 이제 그 중소상인을 위해서 이제 그 도움을 주는, 그들을 성장시키기 위해 해주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는데, 처음에는 창업 초기에 그 물건을 팔면 물건을 판매에 따른 수수료를 이제 그 네이버가 수취를 하는데, 연매출 5억 이하의 영세 사업자한테는 12개월 동안 500만 원 한도 내에서 결제 수수료를 0% 감면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어느 정도 이제 매출이 올라와서 매출을 발생을 시키면 거기에 따르는 그 성장 포인트, 그러니까 네이버에서 광고를 할 수 있는 마케팅 포인트를 지급을 해줍니다. 그래서 평균 거래액이 처음으로 200만 원에서 800만 원 도달하면 15만 원, 800만 원에서 4천만 원 도달하면 30만 원, 4천만 원에서 8천만 원 도달하면 100만 원에 마케팅비를 지급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온라인에서 그 물건을 팔려면 네이버에서 자꾸 노출이 돼야 되는데 그 노출을 할 수 있는 자금을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영세 사업자들은 물건을 팔면 보통 한 달이나 두 달 있다 그 대금을 결제를 받거든요. 근데 대금 결제 기간이 이제 그렇게 늦어지다 보면 영세 사업자들은 그 돈을 받아서 또 물건을 사서 물건을 또 팔고 해야 되는데 이 자금 흐름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는 판매 대금의 80%까지 선정산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그러니까 물건 팔면 바로 돈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분들에게 또 미래에셋 캐피탈과 연계를 해가지고 대출도 해줍니다. 대출. 스마트 스토어 대출이라고 해서 대출까지 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러한 내용들을 그림으로 좀 도식화해 보면 네이버는 중소상인들한테 제로 수수료, 그리고 네이버에서 광고를 할 수 있는 마케팅 지원, 그리고 대금 결제도 미리 해주는 퀵 에스크로우, 그리고 어려운 분들, 그러니까는 1금융권, 2금융권 그런 데에서 대출받기 어려우신 분들한테 또 대출을 해줘가지고 이분들이 성장을 하게끔 도와줍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성장을 하게 되면 물건 파는 판매액이 늘어나니까 네이버 페이 수수료가 늘어날 거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사업의 궤도 안정 오르게 되면 네이버에 광고를 더 늘릴 것이고, 그리고 물건이 그렇게 해가지고 더 많이 팔리면 상품 거래 수수료도 늘어날 것이고, 그리고 사업 대출금을 받으면 어느 정도 대출 이자도 지급을 할 테니까 이자 수익도 늘어날 것이고, 이런 식으로 상생 모델을 이렇게 만드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이버가 사실 그동안에는 우리에게 그 지식 검색이라는, 네이버 검색이라는 어떤 지식 정보를 제공해 줌으로 인해서 우리 사회를 발전시키는데 크게 기여하고 자기도 검색 광고를 통해서 크게 성장을 했다라면, 이제는 이 어려운 중소상인들을 도와주고 이분들이 온라인에서 창업해서 성장을 하는 것을 도와주고, 그리고 그분들이 여기서 온라인에서 큰 어떤 판매자가 돼서 그분들이 이제 네이버에 페이 수수료, 상품 판매 수수료, 광고 이런 걸 통해서 네이버가 다시금 성장을 하는 이러한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네이버의 어떤 그 모델이, 수익 모델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이런 어떤 그 비즈니스 모델이지 않을까라고 봐서 ESG를 굉장히 어떤 그 잘하고 있는, 그리고 또 그게 자기의 어떤 그 기업 이익에 도움이 되는 이런 어떤 상황이다라는 측면에서 저희는 이 인터넷 게임 업체 중에서 네이버를 좀 그 ESG 잘하는 기업으로 한번 뽑아봤습니다.
이거 이외에도 그 여러분들 왜 그 여행 가면 이 동네에서 뭐 어느 집을 가야 될지 사실 난감하잖아요. 그렇다고 발품을 옛날처럼 막 팔아서 일일이 들어가 볼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요즘에는 많이 하는 게 네이버 뭐 모바일 홈페이지에서 맛집 검색하면 동네 주변에 어떤 음식점, 카페, 병원, 헤어샵, 마트, 뭐 동네 주변에 오프라인으로 장사하시는 모든 분들의 정보가 나오죠. 이게 2020년 11월 기준 310만 명이 등록이 돼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영세 상인이 한 700만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지금 반 가까운 분들이 거기에 다 등록이 돼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거꾸로 이 얘기하면 이제 여기에 등록이 안 돼 있고 사람들한테 주목을 못 받으면 장사하시기가 굉장히 어려운 세상이 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등록만 된 게 아니라 네이버는 여기에 네이버 지도랑 연계돼 가지고 사람들이 쉽게 찾아갈 수 있게 도와주죠. 공짜입니다, 이거. 영세 상인들이 여기에 등록했다고 뭐 네이버 지도에 노출됐다고 해서 돈을 내는 건 아닙니다. 물론 거기서 좀 더 노출이 되기 위해서는 돈을 지불하지만 어찌됐든 네이버 지도에 나오는 건 등록만 하면 무료로 해줍니다.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리고 네이버에서 요즘에 예약도 할 수 있죠. 그리고 주문도 할 수 있죠. 그리고 그 채팅도 해서 업주한테 이 물건 설명도 물어볼 수 있고 뭐 반품 같은 것도 물어볼 수 있고 그리고 모두를 통해서 홈페이지도 모바일 홈페이지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배달의 민족이랑 요기요랑 연계돼 있어가지고 배달도 바로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이버 플레이스가 동네 상인들이 요즘과 같은 코로나 상황에서 영업을 할 수 있는 제가 보기엔 가장 큰 1등 공신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그것만 보는 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거기 네이버를 통해서 보는 이유는 방문자 리뷰, 이 식당 맛이 있나 없나, 블로그 리뷰, 별점 평가 이걸 보는 거죠. 사실 뭐 단골 식당 외에는 이 집에 대한 정보를 알 방법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지나가는 사람한테 물어볼 수도 없고 옆집 사람한테 물어볼 수도 없고 이 평가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제 뭐 가짜 정보도 많이 올리니까 알바 써서 요즘에는 영수증 인증이라는 것도 있어가지고 거기를 직접 먹어본 사람이 올리는 리뷰로 또 그 나와 있기 때문에 정보 자체가 굉장히 신뢰도가 높고 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정보의 비대칭성을 이 네이버가 해소해주고 있다. 뭐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길거리 나가면 저희 회사도 바깥에 아주머님들이 이렇게 전단지 나눠주십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그 전단지 잘 안 받으시죠. 근데 저도 뭐 받기도 하고 안 받기도 하는데 저는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의 어떤 그 인심이 많이 좀 메말라져서 저 전단지를 안 받으실까? 근데 이제 이 자료를 제가 작성하면서 느낀 거는 아니 뭐 저 전단지를 보는 이거 들고 다니기도 불편하고 그냥 내가 내 자리에서 네이버에서 뭐 한 5초, 10초만 검색하면 금방 그 업체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고 거기를 다녀온 많은 사람들의 평가까지 알 수 있는데 내가 전단지를 굳이 왜 받아? 라는 생각 때문에 저 전단지를 안 받는 게 아닐까라고 좀 보고 있고요. 이 네이버의 이러한 네이버 플레이스에 이제 그 속해지지 않는다라면 앞으로는 이제 뭐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영업 장사하는 게 어려운 세상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이러한 이 오프라인에서의 디지털 영업은 뭐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고 보고 있고 네이버가 그 오프라인 상점주들과 온라인 시장을 연결해주는 브릿지, 가교 역할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그 네이버는 어떤 사회적으로 이러한 어떤 변화의 시기에 중소상인들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게 거꾸로 이제 다시 뭐 요거는 쿠팡과 이제 뭐 네이버의 어떤 그 모델인데 요건 뭐 나중에 뭐 자료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온라인상에서도 독과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게 사회적 책임이라는 것도 또 평등의 문제도 좀 포함이 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미슐랭 가이드에 올라와 있는 유명한 맛집, 뭐 저희 회사 주변에는 뭐 하동관 같은 뭐 집들, 뭐 이남장 같은 집들, 뭐 그런 뭐 되게 유명한 집들이 있는데 그런 집들은 뭐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평가도 하고 많이 가니까 유명해서 온라인에서도 그 사람들 위주로 검색이 될 거 아니냐. 그럼 나머지 중소 또 업체들은 또 이 안에서도 소외되는 게 아닌가라는 말씀을 하실 수 있으실 텐데 이 네이버의 인공지능의
에이템즈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 에이템즈는 기존의 리뷰 수가 낮아도 그 업체의 뭐 어떤 다른 여러 가지 어떤 그 중요한 어떤 요소, 뭐 어떤 맛집 평가라든지 뭐 위치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이 인공지능이 많은 데이터를 조합을 해서 딥러닝으로 추천을 하겠죠. 이 추천으로 하게 되면 이 이용자의 선택 가능성이 낮은 쇼핑몰에 대한 노출을 더 많이 시켜줍니다. 그러니까 에이템즈로 추천을 하게 되면 인기 상품에 비해서 비인기 상품을 6.2배 더 노출을 해주고 리뷰가 적은 비인기 상점에 대한 그 이용자 선택률도 더 높여준다라는 그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네이버 쇼핑 안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상품이 있을 건데 새로 뭐 상품을 출시하거나 그리고 지금 막 온라인 창업을 하신 분들은 이미 막 이 네이버 쇼핑 안에서도 유명한 상품이라든지 유명한 쇼핑몰에 밀려서 초기 진입에 실패할 가능성이 매우 높을 수 있는데 이 에이템즈가 그러한 어떤 그 불평등성, 그러니까 잘 되는 집은 더 잘 되고 안 되는 집은 안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어떤 그 독과점을 많이 완화시켜주고 있는 어떤 기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재밌는 내용이죠. 이 장소 추천 서비스도 이 스마트 어라운드가 이 인기가 높은, 인지도가 높은 상점에 비해서 인지도가 낮은 상점의 클릭수의 어떤 차이가 원래 14배나 났었는데 3.6배로 급격하게 축소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새로 창업하시는 분들, 새로운 상품을 판매를 하시는 분들한테 기회를 그만큼 더 많이 준다라는 이야기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네이버 웹툰 그래가지고 무명 작가한테 원고료를 처음에 지급을 해주고 거기서 이제 매출이 나오면 작가와 네이버가 7대3, 6대4로 나눠서 이 웹툰 작가들을 이렇게 계속 양상시켜서 우리나라의 웹툰 산업을 키워줬다라든지, 그쵸? 그리고 분수 펀드라고 해가지고 컨텐츠를 생산하는 개발자, 기획자, 디자인 설계자들 이런 분들은 굉장히 어떤 예능적 이 창의적 그런 감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잘 못 받아서 이제 그러한 크리에이티비티가 잘 꽃을 못 피는 뭐 이런 이제 상황을 이 대규모 440억의 펀드를 조성을 해서 이분들한테 지원을 해주는 뭐 이런 일들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이제 여러 가지 그 어떤 사회적 책임을 이제 기업에게 묻는 지표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여성 임원 비율, 그러니까 여성들에 대한 어떤 그 기회 제공, 이런 부분들이 동종 업종, 인터넷 게임 회사 10개 정도 되는 회사들의 평균보다 여성 임원 비율이 압도적으로 지금 높습니다. 매년. 그리고 계약직 비율은 다른 업종 대비 현저히 낮은 상황이고요. 현저히 낮은 상황. 그러니까 정규직 비중이 훨씬 높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사회적 책임을 많이 하고 있다. 이런 얘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좀 재밌더라고요. 사회 기부금. 사회 기부금. 그러니까 이제 뭐 절대 금액도 한 600억 정도 되는데 이게 이제 순이익 대비 15%나 되거든요. 근데 삼성전자를 봤더니 1.6%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뭐 많이 벌면 많이 낼 수 있지만 거기에 얼마만큼을 내는 게 사실 중요한 건데 사회 기부금 비율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동종 업종 비교해서도 굉장히 높은 상황이다. 이 사회 기부금 순이익 대비 비율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다. 그만큼 사회에 많이 기여를 하는 착한 회사라는 뜻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가 이제 주관적으로 뽑은 건데 외부 평가 기관에 대한 부분도 좀 참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동방성장위원회에서 동방성장 지수를 평가를 했는데 지난 4년 동안 최우수 등급. 뭐 주소상에는 이렇게 상생할 수 있게 지원을 해줬으니까 당연한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뭐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 기업, 지금 뭐 대학생들 가장 선호하는 직장 1순위가 네이버니까요. 그리고 이제 뭐 그 환경적인 측면에서 네이버 이제 뭐 트래픽이 계속 늘어나니까 계속 서버, 그러니까 이제 데이터 센터를 계속 증설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온실가스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전력 소모량을 줄이기 위해서 그 네이버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태양광 발전량을 이렇게 급격하게 늘리고 있는, 그러니까 이제
데이터 센터에 필요한 전력을 화석 연료가 아닌 태양광을 통해서 이제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물 사용도 계속 정체하다가 이렇게 많이 좀 줄이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생분해성 수지로 제작된 친환경 봉투를 통해서 네이버 쇼핑 뭐 배송을 한다라든지,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그 재생 에너지라든지 전기차를 이용해서 네이버 쇼핑 배송을 해준다라든지 뭐 이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그 환경에 노력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지배구조의 측면에서는 사회이사 비중이 업종 평균 대비 월등히 높고, 그리고 배당 성향도 업종 평균 대비 월등히 높은, 그래서 어떤 지배구조 측면에서도 굉장히 민주적으로 좀 운영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대충 이렇게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두서없이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제 네이버를 ESG 관점에서 분석을 하면서 느낀 점은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ESG에 대한 저희들의 선입견은 개인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착한 사람, 착한 기업이 되기 위해서 뭔가 손해를 봐야 되는 선입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이라든지 사회적 책임이라든지 지배구조를 좀 더 좋게 만들려면 조금 기업의 어떤 이익을 좀 희생해야지만 사회적 책임도 다 하고 환경에 대한 어떤 책임도 좀 지고, 그러니까 탄소 배출량도 좀 줄일 수 있고 이런 좀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네이버를 분석하다 보니까 ESG를 잘 했기 때문에 네이버가 성장이 다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걸 느꼈고요.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이 사회도 앞으로는 이러한 탄소 배출량을 계속 줄일 수밖에 없는, 거기에 대한 규제가 강화돼서 거기에 대한 비용이 올라가서 기업에 대한 원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바뀌기 때문에 ESG를 잘하는 기업이 착하기만 한 게 아니라 돈도 잘 벌 수 있는 기업이 될 거다라는 어떤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앞으로 기업에 대한 어떤 투자를 할 때 재무 실적만 보시지 말고, 이 기업이 환경에 대한 노력도 하는구나, 이 기업의 운영을 민주적으로 투명하게 하는구나, 그리고 이 기업이 사회적으로도 좀 뭔가 책임을 지려는 어떤 여러 가지 액션들을 하는구나 라는 거를 투자 판단을 하는데 좀 고려를 하시면 이제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투자 수익을 올리시는 지표, 기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ESG 관점에서 바라본 네이버에 대한 어떤 분석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문제는 타이밍. 이제 우리가 셀 차례다. 유안타 T레이더.